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화의 정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작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재밌게 봐서 기대를 하고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게 됐는데, 보고 나서 제일 오래 남은 건 장면도 장면인데 제목이었어요. 센티멘탈 밸류. 직역하면 감정적인 가치, 정서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말은 사전 뜻처럼 딱 잘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절대 별거가 아닌 것. 가격표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것. 그런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도 가족과 집과 기억을 다루는데, 많은 리뷰가 이 작품을 상처 입은 가족이 오래된 집을 매개로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특히 집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억과 상처를 저장하는 공간처럼 기능한다는 평이 많았고요. 깐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도 가족, 예술, 화해를 다루는 작품으로 크게 주목받았어요. 저는 이 제목을 곱씹다가 이거 영화 얘기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실 우리 삶에도 센티멘탈 밸류가 붙어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별 생각 없이 샀는데 집에 와서 유독 자주 손이 가는 머그컵, 연애할 때 받았던 편지, 너무 낡아서 솔직히 이제 인형이라기보다 누더기에 가까운데도 못 버리는 애착 인형, 이사할 때마다 굳이 챙겨가는 이나간 그릇 같은 것들. 객관적으로 보면 다 대체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솔직히 쿠팡이든 네이버든 29cm든 검색 좀만 하면 비슷한 거 더 예쁘고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근데도 못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끼는 건 물건의 기능이 아니라 그 물건에 쌓인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내 감정이 묻고 마음이 훑고 지나간 흔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센티멘탈 밸류는 물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기억과 감정이 그 물건에 눌러앉아 있는 상태에 더 가까운 거예요. 물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한번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들 자기만의 유령이 깃든 물건들을 몇 개씩 데리고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무슨 악귀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의 기척 같은 거요. 이 컵으로 누군가와 몇 번의 겨울을 보냈고, 이 의자에 앉아 어떤 문장을 썼고, 이 스카프를 두르던 시절의 나는 지금과 조금 달랐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실 그 안에서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건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의 새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물건들이 꽤 있어요. 이나간 사기 그릇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처음 독립할 때 본가에 4개가 세트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2개를 챙겨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또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좀 커서 만둣국, 콩국수, 잔치국수 이런 거 먹을 때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설거지를 하다가 2개 중에 하나 이가 나갔어요. 이게 이가 좀 나간 정도가 아니라 림 쪽이 손톱만큼 날라갔거든요. 근데 이걸 본드로 붙여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어요. 디자인이 막 되게 예쁘고 비싼 그런 그릇이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시집 올 때 장만했을 법한 그때 그 스타일.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쓰던 거기도 하고, 처음 독립할 때 엄마가 챙겨준 거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릇에 담긴 기억, 시간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물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물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시간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그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이 길어지죠. 그냥이라고밖에 말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그 그냥 안에는 계절도 들어있고, 상시에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한때의 나도 들어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개인적이라서 타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심리학이나 기억 연구 쪽에서도 이런 감각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전적 기억 연구에서는 감정이 강하게 얽힌 개인적 기억이 현재 감정 상태와 상호작용하면서 떠오르고, 물건 같은 구체적 단서가 추억을 더 빠르게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 또 사물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소유물이 자서전적 기억의 저장소처럼 기능하거나 정체성의 확장, 위안과 안전의 원천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냥 못 버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완전히 비논리적인 고집만은 아닌 거죠. 뇌와 마음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방식 자체가 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단서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오래된 장면이 입체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꽤 인간적인 일이죠.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에 있어요. 이 영화에서 센티멘탈 밸류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 전체로 확장돼 보였거든요. 어떤 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평수, 채광, 역세권, 이런 걸로는 다 설명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가 남아있고, 누군가 문을 닫고 나간 방식이 남아있고, 함께 밥 먹던 사람의 기척이 남아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벽에 한 겹 발라져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집인데, 안에서 살아본 사람에게는 그냥 집이 아니죠. 어떤 공간은 나를 보호했고, 어떤 공간은 나를 질식하게 했고, 어떤 공간은 내가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구조물이 되기도 해요. 영화 안에서 가족사와 집은 서로를 비추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집의 한 부분에 균열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는데, 이건 가족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공간도 결국 물건처럼 기억의 그릇이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면 더 큰 그릇이겠죠. 그릇 하나에는 한 장면이 담길 수 있다면 집에는 한 시대가 담기니까요. 저는 돌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요. 돌을 모티프로 삼기도 하고 돌을 재료로 삼기도 하고요. 돌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가만히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이죠. 조경에 쓰이거나 그게 재료가 되어서 벽돌이 되거나 한다면 그 기능을 부여받게 되겠지만, 돌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과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돌에 시간을 쌓고 감정을 얹고 어떤 이야기를 건네기 전까지 돌은 그냥 돌이에요. 저는 이게 늘 흥미로웠어요. 사물은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의미는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의미는 사람이 가져다 놓는다는 것. 결국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덧입혀진 아주 주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골목도 누구에게는 퇴근길이고, 누구에게는 첫 키스한 곳이고, 누구에게는 다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인데 의미의 지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비밀 지도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지도 앱엔 안 뜨지만 나한테만 표시되는 장소들, 물건들, 냄새들, 계절들, 그런 것들로요. 제가 돌처럼 생긴 작업을 만들고 섬유로 무언가를 감싸고 손에 시간을 쌓아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갈 때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내가 머문 시간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재료였어요. 실이고, 솜이고, 손이고, 약간의 집착과 약간의 허리 통증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재료가 아니게 돼요. 내 마음이 지나간 자국이 생기고, 그날의 컨디션이 묻고, 생각하던 사람이 스며들고, 내가 견디던 시간이 표면에 남아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성품처럼 다루어지지 않아요. 망가지면 속상하고, 쉽게 건네기도 어렵고, 괜히 한 번 더 만져보게 되죠. 누군가는 예쁜 오브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게 예쁨 이전에 체류의 기록이에요. 내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무엇을 통과했는지, 어떤 감정을 손으로 가라앉혔는지에 대한 기록. 그래서 저는 공예가 참 재밌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얹혀 결국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으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효율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한 방식이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클릭 몇 번이면 다 되는데 굳이 실을 한 코씩 걸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에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만 도착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마음은 늘 빠른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의 스펙이나 기능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 가능한 조건이면 앱에서 필터 걸고 찾으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붙잡는 건 대체 불가능한 결이에요. 말투, 침묵, 같이 걸은 길, 어이없는 농담, 타이밍 안 맞는 위로, 어느 날 왕창 담아서 반은 남겨버린 마라탕. 별거 아닌데 계속 남는 표정.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도 센티멘탈 밸류가 생겨요. 그 사람 자체를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없듯이 그 관계에 쌓인 시간을 새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관계가 끝난 뒤에도 물건을 못 버리는 마음이 이해돼요. 그건 미련이라기보다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작은 증거물일 때가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 시절엔 이런 표정으로 웃었구나. 이때는 누군가의 안부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런 걸 알려주는 증거물들. 인간은 생각보다 증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기억은 자꾸 흐려지니까 물건에게 넌 알고 있지? 하고 묻는 거죠. 좀 유치하지만 결국 집안에 있는 사물들이 다 내 비공식 증인단인 셈이니까요. 문학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프루스트가 마들렌 한 조각의 맛으로 기억의 문이 열리는 장면은 너무 유명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결국 이런 걸 반복해서 보여줘요. 어떤 노래 한 곡이 갑자기 예전 계절을 데려오고 어떤 냄새가 오래된 방을 통째로 소환하고 어떤 물건 하나가 사람 하나를 불러내기도 해요. 우리는 늘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에 과거의 조각들을 잔뜩 매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 중 일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너무 아파서 못 버리겠는 물건도 있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센티멘탈 밸류가 꼭 따뜻하고 포근한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때로 고통의 가치이기도 해요. 아프지만 소중한 게 있죠. 떠나고 싶은데도 못 놓는 것도 있고요. 이미 끝났는데도 내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은 상처인데도 유산처럼 남습니다. 인간이 참 이상한 동물인 게 상처를 없애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을 정교하게 보관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좋으면서도 좀 슬퍼요. 센티멘탈 밸류. 이 말 안에는 이건 비싸서 소중한 게 아니야 라는 항변 같은 것도 들어있고 동시에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내 삶의 일부야 라는 고백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건 설명되지 않는 애착일 때가 많아요. 다들 정리하라고 하고 비우라고 하고 안 쓰는 건 버리라고 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집이 넓지 않으니까요. 아주 절실하게 압니다. 하지만 모두가 곤도마리에가 될 순 없잖아요. 어떤 것들은 진짜 못 버리겠어요. 그걸 버린다는 건 단지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한 시절의 나를 더 이상 현재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작별을 미루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미루는 모습이 꼭 나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거죠. 아직 조금 더 곁에 두고 싶다는 것.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엔 내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다는 것. 그건 미숙함이라기보다 시간의 속도가 감정마다 다르다는 증거 같아요.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건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종종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 안에 남아 있어요. 어떤 컵, 어떤 편지, 어떤 집, 어떤 돌, 어떤 사람, 어떤 계절. 의미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조금씩 축적해온 거니까요. 발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무 말 없는 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오래 앉아있던 자리였구나 하고요. 혹시 지금 주변을 둘러봤을 때 당신에게 그런 것이 하나 보이나요? 남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유독 큰 의미를 가진 것.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소중한 것. 버리려고 들었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게 되는 것.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 존재인가요? 여기는 평화의 정원. 저는 정원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